여러분, 혹시 밤길을 걷다 뒤통수가 서늘해지며 등 뒤에서 히히하는 기괴한 웃음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조선시대 경기도 어느 깊은 산골에 김서방이라는 사내가 살았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했지만 운이 지독하게도 없던 그는 늘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 장바닥에서 허드렛 일을 마치고 산을 넘어가던 김서방은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기이한 존재와 마주치게 됩니다. 단순히 운이 좋아 부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도깨비의 마음을 사로잡고 부의 운명을 거머쥐었던 김서방의 기막힌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산등성이에는 안개가 자욱했고 구름에 가린 달빛은 겨우 발등만 비출 정도로 어두웠습니다. 김서방이 고갯마루 큰 바위 근처를 지날 때였습니다. 갑자기 뒤편에서 "어이, 김서방, 나랑 씨름 한판 하지 않겠나?" 하는 굵직하고도 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그곳에는 키가 8척이나 되고 넝마 같은 옷을 걸친 괴상한 형체가 서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뿔이 하나 돋아 있었고 눈은 밤고양이처럼 번뜩였으며 몸에서는 비릿한 물비린내가 났습니다. 영락 없는 산도깨비였지요. 김서방은 등골이 오싹했지만 여기서 도망치면 목숨이 위태롭다는 생각에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허허, 도깨비 양반. 내가 가진 건 이 몸뚱이뿐인데 씨름을 해서 무엇하겠소? 도깨비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자네가 이기면 큰 선물을 줄 것이고 지면 자네의 왼쪽 다리를 가져가겠네. 도깨비는 김서방의 허리를 덥석 낚아챘습니다. 그 힘이 얼마나 센지 뼈가 으스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김서방은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옛 어른들 말씀에 도깨비는 왼쪽 다리가 허당이라 하지 않았던가요? 김서방은 도깨비가 힘을 쓰는 척 하다가 틈을 보일 때 온 힘을 다해 도깨비의 왼쪽 다리를 걷어차며 아래로 낚아챘습니다. 어이쿠 소리와 함께 커다란 도깨비가 땅바닥에 대자로 뻗어버렸습니다. 넘어진 도깨비는 분한 듯 씩씩거리더니 이내 낄낄거리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이놈 제법이구나. 약속은 약속이니 내 너에게 부자가 되는 법을 알려주마. 하지만 당장 금을 주는 것은 재미없으니 내일 밤 정오에 이 바위 뒤 구부러진 소나무 아래를 파보아라. 거기서 내 인생을 바꿀 보물이 나올 것이다. 김서방은 반신반의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밤 가슴이 콩닥거리는 것을 진정시키며 도깨비가 말한 소나무 아래를 파내려갔습니다. 한참을 파내려가자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낡은 항아리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그 안에는 금은보화 대신 엽전 몇 잎과 베풀지 않는 자의 곶가는 밑 빠진 독과 같다라는 글귀가 적힌 낡은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실망하려던 찰나 항아리 밑바닥에서 묵직한 꾸러미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변 고을의 황무지 땅 문서들이었습니다. 도깨비가 준 것은 당장의 돈이 아니라 쓸모없어 보이지만 나중에 귀해질 땅의 정보였던 것입니다. 도깨비는 다시 나타나 김서방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이 땅에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되 첫 수확물은 무조건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이들에게 먼저 나누어라. 만약 그 약속을 어기면 너는 내가 준 모든 것을 잃고 다시 그 거지꼴로 돌아갈 것이다. 항아리 속에 든 땅 문서들은 사실 남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척박한 돌밭과 가시덤불뿐인 황무지였습니다. 김서방은 도깨비의 말을 믿고 그날부터 미친 듯이 땅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손톱이 뒤집히고 발바닥에 피가 맺혔지만 그는 도깨비와의 약속을 한시도 잊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첫 수확의 날이 왔습니다. 남들은 흉년이라며 곡소리를 낼 때 신기하게도 김서방의 땅에서만 기름진 곡식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김서방이 그간의 가난을 털고 떵떵거리며 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김서방은 가장 먼저 쌀과 마니를 등에 짊어지고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이들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복에 김서방, 자네 먹을 것도 부족할 텐데 이걸 왜 나누어 주나? 사람들이 물을 때마다 김서방은 그저 허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재물은 물과 같아서 고이면 썩고 흘러야 맑아지는 법입니다. 저 혼자 배불리 먹는 것보다 여럿이 죽 한 그릇이라도 나누는 게 도깨비, 아니, 하늘의 뜻이야 믿습니다. 김서방의 베풀문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을 뒤편에 큰 솥을 걸어놓고 배고픈 나그네 낚인 이를 굶는 아이들을 위해 매일같이 따뜻한 죽을 쏘았습니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습니다. 신기하게도 김서방이 곡식을 나누어 주면 줄수록 그의 논밭은 더 넓어지고 수확량은 배로 늘어났습니다. 가뭄이 들어 다른 논바닥이 거북이 등처럼 갈라질 때도 김서방의 논에는 어디선가 시원한 물줄기가 끊이지 않고 흘러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이 도깨비들이 밤마다 몰래 물을 길어다 주는 것이라 수군거렸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김서방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하나둘 그의 농사일을 돕겠다고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김서방 같은 사람은 우리 마을에 꼭 있어야 하네. 라며 사람들이 마음을 모으자 버려졌던 황무지는 어느새 고을에서 가장 기름진 옥토로 변해갔습니다. 돈을 쫓아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으니 돈이 저절로 굴러 들어온 것입니다. 결국 김서방이 만석지기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도깨비가 준 땅 문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던 황무지였고 그 안의 엽전은 누구나 쓸 수 있는 푼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척박한 땅을 옥토로 바꾼 것은 김서방의 피땀 어린 정성이었고 그 푼돈을 만석의 재산으로 불린 것은 나누면 반드시 돌아온다는 도깨비와의 약속을 지킨 그의 우직한 성품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쫓아 평생을 달리지만 돈은 잡으려 할수록 멀어지는 신기루와 같습니다. 도깨비가 김서방에게 가르쳐준 진짜 비법은 돈을 쫓는 기술이 아니라 돈이 스스로 찾아와 머물게 만드는 사람의 품격이었습니다. 내 입에 들어갈 것을 아껴 남을 먹일 줄 아는 그 넉넉한 마음이야말로 도깨비도 감동하게 한 이 세상 최고의 부적이었던 셈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만 한 가지 기이한 사실이 전해집니다. 김서방이 세상을 떠나던 날 밤 그의 집 주변에는 수백 마리의 도깨비가 나타나 구슬프게 울며 밤새 씨름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가 평생 일구었던 논밭 한가운데에는 전에는 없던 커다란 바위 하나가 솟아올라 있었지요. 지금도 가끔 안개 낀 밤길을 홀로 걷다 보면 등 뒤에서 나랑 씨름 한판 하지 않겠나? 하는 쉰 목소리가 들려올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 목소리를 듣게 된다면 너무 겁내지 마십시오. 어쩌면 도깨비는 지금 당신이 부자가 될 자격이 있는지 그 그릇을 시험하러 온 것일지도 모르니까요. 자, 여러분의 그릇은 지금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오늘 밤 여러분의 등 뒤를 한번 살며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